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초점을 뒀는데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에 그쳐 공화당 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1조 5,224억 달러 규모로 2021 회계연도보다 8.4% 늘어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교육 예산이 41%나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환경 보건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가 안보 지원을 위한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2021 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7%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은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맞춰온 국방 예산 3%에서 5% 증액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예산 문서에는 부처별 예산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국방 예산안의 최우선 사안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군 함대에 대한 투자와 탄도미사일 잠수화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타격 역량, 준비태세 보장, 신생 생물무기 위협 대응에 대한 투자를 중점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국무부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입지 보건과 인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12% 인상된 63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인구기금, UN 인권 고등판무관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과 2022년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 입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보건과 부상하는 독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부패 퇴치를 위한 재원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의 국방 예산 삭감은 걸맞지 않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의원들은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하지만 미한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once again returning to the norm in U.S. policy, which is that human rights is a maj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American people, and where possible, the United States wants to work to try to put this on the agenda, not just with respect to North Korea, but Chin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cause tens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e best way for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to be shoring up to being a return to a rather traditional North Korea policy, in which we support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ings like that, which in theory is a good thing to do. In practice, it can cause all kinds of complications.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한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에 초당적인 우려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say something. They may make a statement, and that statement may, would be different than w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s position is. But those kind of differences are always evident in alliance relationships, but it won't affect the policy. 랜드 연구소의 수기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 양국이 눈에 띄게 이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청문회는 내정 간섭이라고 언급한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소통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정책을 담당할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기반시설안보국 시사국장과 백악관 내 신설되는 국가사이버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안보 분야를 담당할 시사국장에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국가안보위원회 대테러 선임이사를 지낸 젠 이스털리 전 보좌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털리 전 보좌관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에서 정보, 사이버 작전 분야에서 20년 이상 복무했으며 사이버 사령부 창설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신설된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직에는 크리스 잉글리스 전 국가안보국 NSA 부국장이 지명됐습니다. 잉글리스 전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해킹 능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에게 해킹은 거의 완벽한 무기가 됐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2017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은 12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략적 접근과 압박은 북한에게 인권과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루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주의 환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국군 포로 문제를 단 한 차례도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인권은 원칙의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엄태섭 변호사도 이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국군 포로 송환 문제가 언급된 것은 국군 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과 탈북민들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한 고통의 상처라며 김정은의 발언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영국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VOA에 김 위원장이 수많은 국가 재원을 주민이 아닌 무기 개발에 허비하면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과거의 악몽이 주민들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분노와 눈물,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탈북민 이성주 씨도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 등 자신들의 실책을 외세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결속을 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북한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중국 대사를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맹들과 향후 조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중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맞춰 새로운 특사를 임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실제로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더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